여러분, 생애 첫 집인데 현금 청산 날벼락을 맞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고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다세대나 연립을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실제로 말입니다. 아파트 거래보다가 다세대 연립이 엄청 많아지신 거 보실 겁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아파트 매매는 54,145건입니다. 서울에서요. 올해는 36,669건이고요. 반면에 다세대 연립은요. 작년입니다. 작년에 35,899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7,000이에요. 37,541건.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실제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는요. 다세대 연립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사실이에요. 왜 위험하냐고요? 정부가 이사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를 했었잖아요. 이사 대책 안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이게 역세권이나 저층 주거지나 준공업지를 도심 공공주택으로 개발해서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3년 한시적으로 추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 어떻게 한다는 게 지금 정부가 밝히지 않았습니다. 밝힌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예. 현금 청산 대상이 6월 29일 이후 등기 주택은 현금 청산 대상이다. 이거밖에 안 밝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어떤 지역에 빌라를 샀어요. 그런데 거기가 쉽게 말하면 정부가 이야기하는 도심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그런 사업지로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나는 계약이 7월에 했어. 그러면 현금 청산이 되는 겁니다. 현금 청산이 되면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시가로 보상을 안 해주는 거예요. 공시가격으로 보상을 해줍니다. 공시가격으로. 시가로 보상 안 해주고 공시가격으로 보상을 해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그만큼 싸지죠. 가격이 그만큼 싸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빌라하고 다세대를 산다고 전부 난리인데 6월 29일 이후에 등기가 된 데는 이게 더 잘못하면 지정만 되면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현금 청산 대상이 되는 거예요. 돈을 엄청나게 손해보는 겁니다. 엄청나게. 아니 영끌에서 샀는데 나는 현금 청산 대상이 된다? 이러면 여러분 진짜 속 뒤집히죠. 아마 피가 거꾸로 흐를 겁니다. 참 정부 정책이 저는 웃긴다고 생각해요. 왜 웃기냐고요? 정책이 불확실성이 있으면 안 돼요. 저는 제가 기자 생활하면서 정책이 불확실성이 있는 건 보지를 못했어요. 정책이 도대체 서울에 3년 한시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어디가 사업지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이런 깜깜이 사업지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빌라나 샀을 때 어떻게 돼? 그야말로 박살난다는 이야기예요. 박살난다. 저는 이런 게 저는 정부의 행포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행포라고. 예측 가능성이 전혀 없잖아요. 도대체 어디다 할 수 있나요? 지금 현재까지 역세권에 189곳, 준공업지에 33곳, 저층 주거지에 61곳이에요. 전국에 283개 지역을 우선 사업 지역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283개 지역이 어딘지를 안 밝혔다니까요. 어딘지를 안 밝혔기 때문에 이것은 자칫 잘못했다가는 쉽게 말하면 박살나는 겁니다. 돈 다 날리는 거예요.
공시가격하고 시장 가격하고는 차이가 크거든요. 차이가 큽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그 억울함, 그 분노 어떻게 다스릴 거예요? 그래 저는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또 영끌한 사람들이 버티다 못해 빌라를 샀는데 현금 청산 날벼락 맞았다는 이야기들이 쭉쭉쭉 올라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예요. 6월 29일 이후에 이게 등기가 이루어진 주택이라면 지금 현재 정부가 발표하지 않은 283곳인가요? 이 공공 주택 사업지 후보가 어딘지도 모르는 그것이 만약에 해당된다면 현금 청산도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빌라나 다세대를 살 때는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제 이 말 있잖아요. 그 어느 때보다 빌라나 다세대를 살 때는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해야 된다. 바로 이 말을 아마 정부는 끌어내고 싶어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잘못 사면 쉽게 말하면 폐가 망신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주택 수요를 줄이겠다 이런 의도가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식 꼼수로 정책을 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나라가 산으로 가고 있는 거죠. 나라가 산으로. 도대체 대한민국의 기본은 어디로 갔나요?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지금처럼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간을 사건 것처럼 사용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모든 게 망가질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까지 듭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빌라나 다세대를 살려고 할 텐데요. 분명히 조심은 해야 됩니다. 현실은 현실이니까요. 그만큼 빌라 다세대 잘못 샀다가 현금 청산 날벼락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 우리는 알아둬야 할 겁니다.